네, 안녕하세요. 주얼러 이인창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전 세계가 적극적으로 러시아 제재에 나서고 있습니다. 저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스위프트 결제 시스템에서 러시아가 배제되고 또 디즈니는 영화 개봉도 안 한다. IOC도 러시아를 퇴출한다. 또 애플도 러시아에서 아이폰 판매를 중단한다. 이런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제재는 주얼리 산업에서 이 러시아의 포지션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가격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큽니다. 이 금을 생산하는 나라의 순위를 봐도 이렇게 러시아가 3위에 랭크가 돼 있고요. 이 표는 플래티넘 생산량인데 세계 2위를 차지하고 있고, 그리고 이 다이아몬드가 러시아가 전 세계 생산 1위를 차지하는 품목입니다. 그런데 벌써 전쟁이 일어난 지도 2달이 되어 가고요. 이 각국의 제재로 시장 자체가 흔들린 지도 지금 한 달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생각보다 원유 시장이나 다이아몬드 시장 등등이 안정적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어요. 지금 보시는 건 이제 원유 가격인데 상당히 침공했을 당시에 급격하게 올랐던 거에 비해서 안정적으로 떨어진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미국 합참의장이 의회에서 증언한 내용을 보면 이 전쟁이 상당히 오래 지속될 수 있고 그 기간이 수년간 지속될 수 있다, 이런 발언까지 나왔습니다. 이 전쟁 자체가 장기화될 거라는 얘긴데요. 그렇다면은 각국의 제재를 받은 이 러시아가 버틸 수 있을까? 또 원자재들이 묶여 있다면은 얘네들이 계속 판매될 수 없는 상태로 러시아에 묶여 있게 될까? 거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러시아는 다이아몬드의 29%, 약 30%의 수출량으로 전 세계 생산량 1위를 차지하고 있고, 거기에 대표적인 회사가 알로사라는 이 회사입니다. 이 알로사의 지분의 3분의 2는 러시아 연방정부와 지방정부가 소유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여기에서 벌어들인 돈은 정부의 돈으로 들어가게 되고 지금처럼 국가의 전쟁에 사용되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되죠. 이 알로사는 작년에 연 매출이 원화로 5조 정도 되는 매출을 일으키고 있고 순이익은 9,400만 달러를 올리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미국 재무부에서 이미 이 알로사를 제재 리스트에 올려놓고 제재를 가하고 있고요. 이와 함께 이제 티파니 앵코나 판도라 주얼리, 쇼메 등 글로벌 주얼리 업체들도 이 제재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단기간 러시아 다이아몬드 산업에는 큰 충격이 있을 수밖에 없겠고요. 그리고 시장 상황 안에서 공급이 줄어들게 되면 가격에도 영향을 많이 미칠 걸로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상황이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을까? 이러한 보이콧이 러시아의 타격을 실제로 장기간 주게 될까? 거기에 대해서 예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걸 알기 위해서는 원유 시장이나 다른 시장을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러시아의 석유 생산량은 미국, 사우디 다음으로 3위의 생산량을 차지하고 있고요. 러시아의 가장 큰 수출 품목 중에 하나입니다. 천연가스 역시 러시아의 강력한 이 수출 품목인데, 이 독일이 이 천연가스의 55%를 러시아에서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천연가스가 막히면 독일이나 유럽은 상당히 큰 생활에 문제가 생깁니다. 이유가 러시아를 제재하자 여러 가지 품목을 놓고 얘기하는 와중에 독일은 가스에 대해서 이걸 제재하겠다 적극적으로 참여하기가 어려운 거죠. 결국에는 자국의 이익, 자국의 상황에 따라서 이 제재를 선택해야 하는, 그래서 전 세계가 동시에 어떤 행동을 함께 하기는 어려울 수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결국에는 미국은 자체적으로 석유를 생산하고 있고 러시아를 제재함으로써 또 해외의 많은 나라들을 제재에 압박하게 되면서 자신들의 석유를 수출할 수 있는 길을 열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제재하자고 하지만 결국에는 목소리가 한 목소리가 나오지 못하고 미국 단독으로 러시아에 대해서 원유 수입 금지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 인도는 세계 3위의 원유 수입국입니다. 그런데 인도가 어떤 행동을 하냐면 러시아한테 자기네들이 원유를 싸게 살 수 있냐, 러시아도 자기네들이 시중의 가격보다 배럴당 20에서 25달러, 그러니까 지금 100달러 정도 가는데 한 80에서 75달러에 주겠다, 이런 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도는 이 제재 속에 있는 러시아 원유 수입을 싸게 들여오게 되는
그런 계약을 맺게 돼요. 그 양이 어느 정도냐 봤더니 뭐 전체적인 양이 거의 1년 사용량에 맞먹는 그런 원유를 러시아와 계약을 했다, 이런 뉴스들이 보이더라고요. 이렇게 인도나 독일의 사례를 보다시피 전쟁을 일으킨 러시아를 당연히 비난하지만은 어떤 선택이 자기네 나라에 피해가 생긴다면 그건 그 행동, 제재를 행하는 행동 자체에 적극적으로 발을 들이기 어렵다는 거죠. 그리고 반대로 러시아에 이익이 되는 행동이지만은 그 자체가 우리나라에도 이익이 된다면 전쟁은 비난하나 돈에는, 이익에는 우선적으로 행동하게 되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바이든도 이런 각국의 상황을 이해한다, 이런 말들을 하더라고요. 모두가 한 목소리를 내기가 어려운 상황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고요. 그걸 인정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또 다이아몬드도 지금 전 세계가 제재로 인해서 큰 타격을 입지 않는다면 제재를 하겠지만, 다이아몬드 제재로 인해 자기네 산업에, 각국의 나라의 산업에 피해를 입는다면은 그 제재에 적극 동참하지 않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뭐 중국이나 인도, 친러시아 성향의 국가들은 뭐 말할 필요도 없고요. 뭐 유럽이나 뭐 벨기에, 이스라엘 이런 나라들도 자국 내 다이아몬드 산업이 크거든요. 이 산업에 피해가 생기는데 어떻게 거기에 적극 동참할 수 있겠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렇다면 결국 정부가 나서서 하지 못하면 각국의 기업들이 이익이 되는 대로 행동을 하게 될 거라는 거죠. 결국 시간이 지나면 그 다이아몬드 시세도 안정화될 가능성이 크고요. 러시아산 다이아몬드는 어떤 형태로든 인도나 중국이나 또 다른 국가들을 통해서 계속 스물스물 나올 가능성은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이 폭락했던 러시아 루블화는 최근에 전쟁 이전 수준으로 반등을 했고요. 또 무엇보다도 뭐 유럽 등에 수출하는 러시아 가스 등 에너지를 다 막을 수 없기 때문에 이 가격이 오른 에너지 수출 대금을 여전히 챙기고 있고, 러시아는 하반기가 되면은 이 에너지 수출로 벌어들이는 돈이 참 아이러니하게도 사상 최고가 될 거라는 그런 전망까지 나옵니다. 안타까운 건 뭐 우크라이나 내에 있는 뭐 민간인들의 또 사상자들, 그런 부분들이 가장 안타깝고요. 그 부분을 또 규탄하기 위해서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러시아를 퇴출하기 위한 이 투표를 진행했는데요. 다행히도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러시아 퇴출이 성공하긴 했는데, 이 표차를 보시면은 전체 175개국 표결에 들어온 국가들 중에 무려 82표가 기권이나 반대가 있었어요. 93표 득표를 통해서 이 안이 통과가 됐는데, 생각보다 많은 나라들이 지금 이 제재안이나 러시아를 규탄하는 데 있어서 한 발씩 빼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비난받아 마땅한 너무 명확한 사안에 대해서도 이렇게 표가 갈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앞으로도 생각보다 자국 우선주의 경향은 계속될 것 같고요. 그리고 생각보다 미국의 영향력이 예전 같지는 못하다, 그 부분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주얼러로서 이 상황을 잘 지켜보면서 또 전달해야 되는 내용이 있으면 영상으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